롱텀 케어. 만약 여러분이 메디케어만 가지고 이것만 믿고 계시다가 파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필입니다. 자, 오늘은 롱텀 케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또 공부를 캠필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에 대한 얘기, 메디케이드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롱텀 케어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롱텀 케어라는 건 뭐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처럼 어떤 상품이 있는 건 아니고 롱텀 케어라는 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장기적으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롱텀 케어를 준비 안 하면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어도 까딱 잘못하면 완전 파산할 수가 있다라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롱텀 케어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롱텀 케어가 뭐고 왜 준비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지 또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메디케이드 혹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메디칼 그리고 또 미국 내 많은 주들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메디케이드라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웬만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방송에 말씀드렸죠. 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즉 메디메디를 갖고 계신 분들은 미국에서 병원 쪽에서는 걱정하실 일이 하도 없으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저소득층이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을 상당 부분 포기를 해야 된다는 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롱텀 케어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재산을 다 써서 여러분이 진짜 저소득층이 되기 전까지는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몇 년씩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미국의 천문학적인 이 병원 비용, 예, 다들 아시잖아요. 예. 몇 년 동안 하면 여러분이 진짜 몇백만 불 있어도 그냥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파산하고 나서 여러분 은행에 돈이 없을 때 그때는 나라에서 메디케이드 혹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 신청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껏 재산을 모아놓고 자녀들한테 리빙 트러스트 해놓고 다 했지만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말 그대로 파산을 하고 병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롱텀 케어, 만약에 여러분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일이 생길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사망은 하죠. 예,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사망하기 전에 미국인들의 한 70% 이상은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좀 병원의 치료를 받거나 혹은 도움을 받다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뭐 예전에 한국처럼 예, 아빠가 나가서 돈 벌고 엄마가 집안일을 하고 또 엄마가 또 늙으신 시아버지, 시어머니 수발 들고 이런 세대는 아니에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전문인들이 수발드는 거하고 비전문인들이 수발드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아파도 삶에 대한 욕심은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더 살고 또 우리 손주 손녀들 또 무럭무럭 크는 모습 이거 하루라도 더 보고 돌아가고 싶으신 게 이게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 케어를 받는 게 진짜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또 몇십 분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과 저 오늘 롱텀 케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이걸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재산도 좀 지킬 수 있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방법을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롱텀 케어. 예,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뭘까요? 예, 헷갈리죠.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6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우선 혼자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스스로 옷도 입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목욕탕 같은 거, 예. 목욕 같은 걸 스스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수, 샤워 이런 거 혼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침대에서 혼자 기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데 가는 경우도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직접 화장실을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용변을 본인이 참고 그때그때 화장실 갔을 때 대소변을 다 본인이 해결할 수 있으면 이게 6가지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스스로 못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못하시면 누군가 식사를 챙겨줘야 되죠. 예, 식사를 못하시는데 식사를
챙겨서 드셔야지 건강할 수가 있죠. 예, 그런 다음에 화장실을 못 가서 진짜 대소변을 진짜 본인 침대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 아, 그러면 진짜 생각하기도 좀 끔찍하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중에서 두 가지를 본인이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거를 커스토리얼 케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을 받는 모든 것을 롱텀 케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병원에서 어떤 교통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신다. 예, 병원에 일주일 동안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거는 롱텀 케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라든가 아니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가장 이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흔히들 풍을 맞는다고 하죠. 예, 풍을 맞아서 몸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혹은 뭐 낙상을 하셔서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롱텀 케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인들의 65세 이상의 69% 거의 70%입니다. 10명 중에 7명은 사망 전에 장기 간호 서비스를 받는다 합니다. 사망 전에 롱텀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한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호상이라는 건 그냥 주무시다가 건강하시다가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돌아가셨다. 진짜 호상이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 제 친구 할머님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전날까지 손주랑 잘 놀아주시고 낮잠 주무시고 그때 낮잠 주무시는 동안에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상을 하신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은 진짜 가족들한테 힘든 것도 없고요. 물론 가족들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워낙 좀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할머님 연세도 그때 90 한 후반대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호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현실은 10명 중에 7명은 이 고생 하시다가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생을 시키다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 롱텀 케어에 대한 대비가 없는 사람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 전에 본인의 재산의 한 40% 이상을 2년 반에서 4년 사이에 다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100만 불을 모아놨는데도 한 40만 불 이상을 갖다가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2년부터 한 4년 사이에 이 정도의 롱텀 케어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전 재산을 다 쓰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메디케이드 신청을 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산이 은행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메디케이드를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돈을 쓸 때까지 다 쓴 다음에 그때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미국이 좋은 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에서 팽개치거나 병원에서 팽개치는 경우는 없어요. 예, 어떠한 방법으로도 간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적절한 치료와 롱텀 케어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여러분이 피땀 읽어서 이렇게 이뤄놓은 재산, 예,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재산 이런 것들을 지금 롱텀 케어를 준비해서 다 날려버린다. 예, 그러면 진짜 아쉬울 수밖에 없죠. 확률적으로 꽤 높은 겁니다. 예, 10명 중에 7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롱텀 케어를 준비하셨는데 뭐 롱텀 케어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친구 할머님처럼요. 예,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롱텀 케어 보험 같은 거 들었는데 보험금이 아까울 수도 있죠. 예, 근데 어떤 분은 롱텀 케어를 갖다가 10년 20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들 미국 내에서 10명 중에 7명은 롱텀 케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돌아가신다. 예,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좀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결국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는 길도 되게 중요해요. 살아남은 우리의 후손들과 주변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준비하는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지만 이게 자녀가 얘기하기도 좀 힘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형님, 누님들께서 미리미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게 좀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롱텀 케어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낙상을 하셔서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 풍을 맞아서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 외에도 치매가 있으셔서 본인 케어를 못 하시는 분들, 중풍, 아까 말씀드린 중풍, 노인성 질환, 뇌혈관계 질환, 예, 스트로크라고 하죠. 예, 갑자기 피가 딱 해갖고 푹 맞았다고 하는 거, 파킨스병, 예, 손 몸이 굳는 병, 이라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중증 질환이 있는 분들이 첫 번째 롱텀 케어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질병으로 인해서 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 혼자서 거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 예, 거동을 하시는 분들은 약 드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롱텀 케어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수술, 예, 정형외과, 신경외과 수술로 입원,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는 거 낙상 같은 경우에 예, 재활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 갑자기 넘어지셔서 예,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시는 분들, 예, 부엌도 못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리고 꼭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사람이 교통사고를 입어서 진짜 몇 년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나 혹은 산업재해, 각종 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 사람들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확률적으로 좀 낮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 귀도 잘 안 들리고 반사신경도 늦게 되니까 사고를 당할 확률은 젊은 사람들보다 솔직히 더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는 케이스도 분명히 젊은 사람보다는 더 많고요. 길을 다니시다가 사고를 나는 경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추운 겨울날 얼음 빙판에 넘어지는 경우, 예, 이런 것들도 젊은 사람들보다 확실히 이 연세가 드시면서 운동신경 같은 게좀 느려지시면 이런 사고 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뒷산에 하이킹을 가신다 뭐 이렇게 하다가 비 온 날에 진흙에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솔직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진짜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병에 걸려서 롱텀 케어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 환자 분들, 예, 이분들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죠. 예, 암 환자 분들은 결국 이제 말기 요양이 좀 필요하죠. 예, 그다음에 또 암 상태를 갖다 더 이상 좀 진행 안 되게 이렇게 치료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양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또 몸이 아프니까 통증 관리도 하고 또 재활 치료 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 암으로 한 3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고생하시지는 않았어요. 예, 마지막에 한 석 달 정도만 좀 누워 계셨고 나머지 동안은 그래도 병원에 치료를 다닐 수 있어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롱텀 케어라고 하면 석 달 정도 좀 받으신 걸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약도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사도 균형 있게 드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병원에 갔다 오시고 혹은 중간에도 수술 2번 받으셨거든요. 예, 수술을 하시고 나시면 암 재활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몸에 칼을 대고 나면 몸 이렇게 회복하는데 좀 많이 에너지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도 롱텀 케어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자, 꼭 연세가 드셔서 아파서만 롱텀 케어 필요한 게 아니라 사고로도 롱텀 케어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예. 누구나 언제 어디서고 롱텀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특히 더 연세가 있으실수록 그 가능성은 많다라는 것뿐이지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 둘 다 똑같이 롱텀 케어가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롱텀 케어는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예, 어떻게 케어해 주는 게 롱텀 케어인가요? 예, 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홈 헬스 케어라고, 예, 집에 직접 간병인이 와서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돌아가시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집으로 홈 헬스 케어를 갖다가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어머니 이제 아프시다고 그러면 약도 드리고 목말르다 하면 음료수도 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식사 드시는 것도 보시고 24시간 이렇게 케어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24시간 좀 케어를 해줬습니다. 자, 이런 홈케어에는 그냥 이렇게 간병만 해주는 거 말고 또 집안일, 예를 들어서 빨래가 밀려 있다든가 뭐 예서 그릇 같은 거 밥 먹고 설거지 같은 거 계속 놔둘 수 없잖아요. 예, 이런 서비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홈케어라고 합니다. 집에 와서 다 서비스를 해주는 걸 홈케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어덜트 데이케어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미국에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이. 자, 아들하고 딸이, 예, 아들하고 혹은 며느리, 예, 혹은 딸하고 사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데 건강이 안 좋으세요. 낮에 혼자 계실 때는 식사를 혼자 못 챙겨 드세요. 저녁 때는 집에 오니까 그냥 아버님, 어머님 그래도 부축해서 앉혀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낮에는 이 부인도 일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예, 남편도 일을 가야 되고 또 자녀분들은 또 학교를 가야 되고 집에 텅 빈 집에 혼자 계실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분들 위해서 하는 게
데이케어예요. 예, 우리가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데이케어 많이 보내죠. 예, 유치원 보내기 전에 데이케어 많이 보내는 게 맞벌이 부부들이 낮에 아이를 갖다가 다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케어를 보내는 것처럼 시니어 데이케어, 그러니까 어덜트 데이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아버님이나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낮에 걱정 없이 거기서 잘 보살핌 받으시다가 퇴근하면서 다시 모셔 오시고 또 모셔 오신 다음에는 가족들끼리 케어를 해주는 게 시니어 데이케어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특별한 뭐 병은 없으신데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Assisted Living Facility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한국말하면 양로원이에요. 근데 양로원 플러스 양로병원, 예, 이 정도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이 그냥 24시간 거주하시는 그 양로 시설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른들만 계시니까 이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균형 있는 식사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상주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계신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건강 체크업도 해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케어를 갖다가 해주시는 곳이 양로원이에요. 자, 그래서 양로원에 가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내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한테 좀 같이 있고 싶은데 양로원 보내니까 섭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또 자녀분들도 한참 일할 나이에 힘들 때 예, 부모님 모시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양로원 가 계시는 게 사실 좀 더 세련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짐이 안 되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부모님이 좀 거동이 불편하시다. 예, 그러면 양로원에 들어가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양로원에 계시면 갑자기 무슨 이머전시 일이 생겨도 집에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빨리 911이 또 출동할 수도 있고 또 긴급 치료 같은 거 갑자기 뭐 심장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집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이런 데는 또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전문 스태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응급처치도 빨리빨리 해주실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양로원에 계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 케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거는 어떤 병에 의해서 최대 수명이 1년 미만 사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케어를 해주는 서비스. 예, 주로 암 환자 이런 분들한테 많이 서비스를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가까이 예,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홈케어인데 호스피스 서비스 해주신 분들이 오셨죠. 네, 홈 헬스케어이긴 하지만 집으로 와서 방문해 주시면 전문적으로 너스 분이 오셔서 어머님의 약도 다 차곡차곡 챙겨드리고 의사와 계속 중간중간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보고 어머님이 최대한도 편안한 상황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머님이 정신이 좀 멀쩡하실 때 미리 어머님과 상의 드린 게 있어요. 예, 어머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인공적으로 본인의 수명을 늘리게 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사인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과 그 약속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어머님 돌아가실 때 이 호스피스 하시는 분께 어머님이 좀 고통을 느끼시면 최대한도 이 진통제, 예, 좀 마약성이지만 진통제를 놔갖고 최대한도 고통 없이 가시는 날까지 이렇게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고 저도 원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일주일, 2주일 더 살 수도 있지만 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일주일, 2주일 더 사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것보다 그냥 계속 그 약의 이제 영향 때문에 좀 편하게 있으시다가 1, 2주 조금 일찍 하늘나라 가시는 게 저희 어머님도 원하시는 일이었고 저도 원하는 일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호스피스 서비스 해주신 너스분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에 돌아오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은 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너싱 패시리티에 있었어요. 예, 이거는 의료 양로원이에요. 예, 전문적으로 닥터가 상주하고 있는 양로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시스트 리빙 패시리티 그냥 양로원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어시스트는 전문가들이 있게 하지만 병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너싱 패시리티는 거의 병원이나 마찬가지인 곳이에요. 근데 이 너싱 패시리티에 한 2달 동안 계셨는데 어머님이 일어나시려다가 한번 침대에서 떨어지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 서러워하셔서 그냥 집에 있고 싶어 하신다고 했고 한 2달간은 의료 양로원, 너싱 패시리티에 계시다가 집으로 오셔서 홈 헬스케어 플러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다가 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좀 구분이 가죠. 예, 언제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이제 구분이 가겠죠. 예, 그래서 이런 롱텀 케어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이 롱텀 케어 시설이 미국 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긴 하지만 미국은 의료비가 비싼 만큼 이 롱텀 케어 이 시스템 이 사용료도 비쌉니다. 우선 미국 내는 6만 5천 개의 롱텀 케어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830만 명의 노인들이 간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낮에만 간병해 주는 곳,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케어, 시니어 데이케어, 어덜트 데이케어 여기 패시리티는 28만 6,300명이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시스트 리빙 패시리티에서 81만 2천 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로원에서만 총 135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830만 명이나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롱텀 케어라고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근데 롱텀 케어가 왜 문제냐? 뭐 가격이 싸면 문제 안 돼요. 가격이 비싸서 문제예요. 미국의 평균 양로병원 사용료가 2인 1실 기준으로 한 달에 7,756불을 내야 돼요. 양로병원에 가시면요. 그러니까 이 너싱홈에 가시면 7,756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독방을 사용할 때는 8,821불을 내야 돼요. 와, 이거 웬만한 집 생활비보다 높죠. 물론 LA나 뉴욕 같은 데 물가, 뭐 샌프란시스코 물가 비싸지만 미국 내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입이 쫙 벌어질 겁니다. 이게 미국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 대도시는 더 비쌀 수 있고 또 지역마다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비용이 꼭 뭐 렌트비가 비싸고 이게 비싼 게 아니라 그만큼 인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좀 비쌀 수가 있어요. 양로 비용이 가장 싼 곳으로 알려진 텍사스의 경우에는 2인 이상 수용시설 돼 있는 경우에는 한 달에 한 5,000불 정도, 5,012불 정도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미주리주 같은 경우는 독방 비용이 제일 싸다고 하는데 미주리주 같은 경우에는 5,749불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5,749불도 1년 7만 불 돈이에요. 여러분 그 한 5년 동안 여기 있다고 해봐요. 7호 35, 35만 불 돈이에요. 이것도 지금 가격이지 앞으로 미래에는 이게 또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준비해둘 돈이 더 많이 있어요. 물론 롱텀 케어를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하늘나라에 아주 기쁘게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롱텀 케어는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10명 중에 7명은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3년을 따져보자고요. 이렇게 제일 싼데도 20만 불이 훌쩍 깨져요. 그 다음에 평균 가격으로 해갖고 7천 불이잖아요. 그러면 30만 불 훌쩍 깨져요. 최소 2, 30만 불씩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롱텀 케어가 제일 비싼 동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전문 인력이 없대요. 알래스카는. 2인 이상 수용시설을 쓸 때 월 37,413불. 보통 분 웬만해서 미국에서 3만 불 생활비 내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독방의 경우에 36,273불.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월 3만 불을 쓰면 진짜 윤택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윤택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양로병원에 가서 그냥 음식 먹고 아프고 힘든데도 월 3만 불씩 내는 지역도 있는 게 미국이라는 거죠.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아주 좀 극단적인 예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성들은 평균 2.2년을 이 롱텀 케어를 받다가 돌아가신다고 하고요. 여성분들은 평균적으로 3.7년을 롱텀 케어를 받다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이 비용을 갖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메디케어만 믿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롱텀 케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메디케어를 들고 계시고 그다음에 자산으로 한 50만 불 정도 갖고 계신데 까딱 잘못하면 이 50만 불 돈을 다 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아버님 50만 불, 어머님 50만 불 그래봐요. 100만 불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롱텀 케어 비용이 지금 홈케어가 미국 평균이 4,576불인데 2030년에는 6,150불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계속 올라가요. 지금 돈만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데이케어가 현 미국 평균 비용이 1,603불인데 2030년은 2,154불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데이케어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며느리나 아들이 아버님, 어머님을 갖다 데이케어에 모시고 갔다가 일 끝나고 모시고 와서 같이 저녁 때 집에 보내는 이런 데이케어도 지금 이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시스티드 리빙은 평균 비용이 4,300인데 2030년에 5,779불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케어도 필요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녀분들과 사시는 경우에. 근데
이 자녀분들한테 부담 안 드리고 진짜 어시스트 리빙에 사신다. 그러면 한 달에 4, 5천 불씩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메디케어 한계는 뭐냐면 현재 메디케어는 90일 혹은 100일 이상 양로병원 비용을 커버를 안 해줍니다. 메디케어 갖고 계시고 파트 C를 갖고 계시고 내 보험을 들고 가시고 다 있어도 이 보험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 조금 더 커버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석 달 이상은 커버 안 해줘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수술 끝나고 몇 달 동안 롱텀 케어가 필요하다. 이거는 커버가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연세가 들으셔서 혹은 그냥 몸이 힘드셔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메디케이드, 메디칼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 간병도 다 커버 받습니다. 자, 웬만한 주는 다 커버 받아요. 자, 말씀드렸죠. 자, 메디케이드는요. 미국 전역 다 다릅니다. 58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본인이 계신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커버리지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장기, 롱텀 케어도 다 커버해 주는 게 거의 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메디케어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디케어는 이 100일 이상 커버 안 해주는 거는 확실합니다. 90일, 100일이에요. 뭐 파트 C 있고 그래봤자 120일, 뭐 기껏 늘려봤자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 달 이상은 못 가는 게 메디케어예요. 자, 메디케이는 각 주마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로원 평균 개인 청구 비용 63,751달러, 어시스트 리빙 93,635달러, 홈케어 43,467달러. 이게 매년 들어가는 돈이에요. 어시스트 리빙 10만 불, 3년 계시면 30만 불, 4년 계시면 40만 불. 이 비용이 좀 크죠. 자, 그러면 이제 2만 돈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롱텀 케어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롱텀 케어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매달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롱텀 케어 상황이 생길 경우에 보험료로 커버를 하는데 이것도 어느 롱텀 케어 보험도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실 때까지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무조건 다 커버한다. 이런 보험은 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월 보험비가 되게 비쌀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험료를 한 달에 또 매달 꼬박꼬박 내야 돼요.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면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왜? 그만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생명보험을 드는 방법이에요. 생명보험을 많이 드시는데 생명보험이 왜 좋냐면 생명보험에 롱텀 케어 옵션을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건 생명보험 하시는 분들 엑사, 뉴욕라이프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세요. 롱텀 케어에 대해서 그분과 얘기를 하세요. 이것도 플랜 따라 다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생명보험금의 2%를 롱텀 케어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옵션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매년 2만 불까지 꺼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보험이란 건 사람은 누구나 결국은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받을 돈이에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그 돈을 담보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보험이 있으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보험 돈을 담보로 또 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롱텀 케어로 나간 돈 다 지불하고 나서 나머지 비용을 나머지 베네피셔리 수혜자한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연금 드실 때 여러분들 연금 드실 때 거기다가 이제 롱텀 케어 옵션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연금 혜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금 드시는 거 이것도 연금 종류에 따라서 상의를 좀 해보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자, 미국에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국에 살고 계신 우리 한국 교민들한테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도 다른 유튜브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걸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냐? 이중 국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안은 65세부터 이중 국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바뀌어서 55살부터 이중 국적을 허용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중 국적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도 보험을 드시는 거예요. 이게 보험은 한국 보험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형님 네 분은 한국에서도 1년에 보험료를 한 100몇십만 원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보험료도 같이 내세요. 근데 이 비용이 이 위에 나와 있는 롱텀 케어 보험 드는 것보다 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케어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한국의 어시스트 리빙,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양로병원이라고 하죠. 예. 양로병원에 계시면 미국에 계신 것보다 편하잖아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영어로 얘기해야 되고 막 이거 머리 아프잖아요. 예. 근데 몸이 아픈데 한국 분들 서비스 받고 또 한국 분들은 또 어른들 공경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좀 공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미국 같지 않잖아요. 너는 환자고 나는 의사니까 넌 내 말 들어. 이건 아니잖아요. 예. 저희 둘째 삼촌이 원래 산부인과 병원을 오래 하셨는데 지금은 양로병원을 하세요. 예, 양로병원을 하시는데 이제 한국도 또 정부에서 또 지원 받는 곳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미국에 비하면 싸긴 싸요. 예. 뭐 풀로 계신 분들도 200만 원, 300만 원 선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또 개인적으로 수발을 들어주신 분들 갖다 또 따로 고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뭐 낮에만 고용하시는 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시간 따라 다른데 이렇게 고용을 하시기 때문에 뭐 진짜 한국에서 한 500만 원 드린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진짜 최고급으로 계속 누가 옆에서 막 수발 들어줄 정도로 이렇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도 그냥 300만 원짜리 양로병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한국 물가에서는 제일 좋은 시설이에요. 싼 거는 한 달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예.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병실 같이 쓰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싸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중 국적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미국 양쪽 다 보험을 들어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이중 국적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잘 안 들어올 생각인데 미국의 그 파트 B에 170불 계속 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파트 B 해놓으시고 파트 C 보험 드는 건 거의 다 무료죠. 12월 7일까지 여러분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건 거의 무료입니다. 그냥 그거 하시면 되고 어떤 플랜은 미국에서 사용 안 하시면 거꾸로 한 200불 정도를 거꾸로 혜택 받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0불까지는 아니고 한 100몇십 불입니다. 예, 잘못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혜택을 거꾸로 받을 수 있으면 한 달에 돈 몇십 불 안 들어가요. 요거 해놓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미국 와서 꼭 미국에서 수술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미국이 수술이 앞선 부분이 있대요. 제가 아는 분의 아버님도 한국에서 수술 못한다 해서 결국은 미국에 와서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 LA 알바라도 하고 삼가쯤인가 거기 Ear Institute라는 곳인데 달팽이관이 이상이 있어서 그냥 혼자서 균형 못 잡아서 쓰러지신 병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병을 한국에서는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 와서 수술 받으셨는데 수술비가 엄청 나왔죠.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니까 그게 다행이었지만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못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또 미국 와서 또 혜택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달에 170불 나가잖아요. 예, 파트 B에서 170불이 나가는데 170불을 갖다가 한 100불 정도를 다른 혜택으로 돌려받는 이런 파트 C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그 보험 있잖아요. 메디케어 해갖고 이제 파트 C 든 보험 이걸 드시면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미국 보험 드실 수 있고 한국 보험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가서 지금 이중국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께 들은 얘기는 그때 1년에 한 120만 원인가 이렇게 보험료 내신다고 하는데 그거 내시면 동네 의원도 가기 편하고 뭐 양로실도 양로실이지만 한국은 그게 있잖아요. 큰 병원 가는 건 힘들어도 동네 의원 가는 건 쉬워요. 근데 미국은 큰 병원 가는 건 이모전시들하고 오히려 쉬워요. 예, 근데 동네 병원 가는 건 어포인트먼트 잡고 더 힘들어요. 예, 주치의 만나는 것도 어포인트먼트 잡고 힘들어요. 예, 한국은 그냥 걸어가서 그냥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싶어요. 저 감기열 같은데 약 좀 놔주고 주사 한 방 놔주세요. 예, 한국은 좀 이게 쉽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나중에 이 양로병원 가시는 옵션도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이 위에 세 가지밖에 없지만 한국인들은 한 가지가 좀 더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은 못 나가시고 롱텀 케어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60세 남성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롱텀 케어에 갔을 때 하루에 250불을 지원해주고 매년 3%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는 이런 정도의 보험을 들었을 때 연간 보험료가 3,355불입니다. 한 달에 300불 돈씩 내셔야 돼요. 두 분이시면 600불 돈 내야 돼요. 예, 이거 부담되죠. 예, 은퇴하시고 와서 안 그래도 돈벌이도 없으신데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의 보험료는 4,470불이에요. 여성분들이 더 비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적으로 롱텀 케어의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조금 더 지나친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60세부터 69세 사이 신청자 중에서 25%는 거부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병이 있다든가 그러면 거부가 돼요. 들고 싶어도 못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금 건강할 때 드셔야 돼요. 왜? 50세부터 들었으면 보험료가 낮죠. 예, 그만큼 붓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70세부터 79세까지 신청자는 거의 뭐 거부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왜? 이분들은 뭐 들기 시작하다가 바로 다음 달부터라도 롱텀 케어 들어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연세가 지금 70세 넘으셨다 그러면 롱텀 케어 보험 드는 것도 지금 많이 희박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을 하면서 옵션 중에서 간병보험, 그러니까 롱텀 케어를 갖다가 대신하는 옵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미국의 생명보험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드린 거지 물고기를 낚아서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지 않고 만약 사망하게 되면 그냥 이 돈 다 고스란히 베네피셜리 수혜자한테 가게 되는 이런 옵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룰만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편적으로는 한 3년서부터 6년 동안 월 최대 금액을 지불해주는 이런 옵션 등을 갖다가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뭐 6년 이상 병원에 계신 경우가 이제 드물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3년에서 6년 정도면 통상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롱텀 케어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 병원비를 갖다 다 커버를 해준다 그러면 커버할 만큼 커버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녀들한테 주게 되고 만약에 이걸 사용 안 하신다 그러면 뭐 100만 불 보험이 있다 그럼 100만 불 보험이 그냥 자녀들한테 가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롱텀 케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 생각보다 돈 많이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나시죠. 네. 덜컥 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것도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예. 아직 좀 젊으신 분이면 예, 롱텀 케어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드셔도 되고요. 저는 롱텀 케어에 대한 보험을 드시는 것보다 젊으시면 생명보험 드시는 게 아직 50대다 그러면 생명보험 드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을 한국에서처럼 이제 좀 나쁘게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가족들만 좋은 거 내가 뭐하라 해 이런 생각하는데 생명보험은 미국에서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예. 생명보험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또 에셋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생명보험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사람은 영원히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3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300만 불의 자산이 에셋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이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은 뭐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IRA에 300만 불이 있다. 근데 IRA 뭐 로스 IRA 401k에 300만 불이 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투자를 잘못하셔갖고 IRA에 뭐 어떤 주식 하나만 샀어요. 그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300만 불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 될 수도 있어요. IRA 있는 것도. 얼마 전에도 누가 리플 적었는데 IRA가 20%가 떨어졌는데 예, 그거는 표현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하신 거예요. IRA가 떨어진 게 아니라 IRA에 선생님이 투자하신 게 20% 떨어진 거예요. IRA는 그 투자를 세금을 공제하고 하게 해주는 걸 IRA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주식으로 100만 불이 있다. IRA에 100만 불이 있다. 혹은 401k에 100만 불이 있다. 이 돈은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미련 맞게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요. 자, 그렇지만 생명보험은 3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이 있다. 이게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예, 사람은 영원 불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300만 불이란 돈은 많은 방법 여러분이 돈을 돌렸을 수가 있어요. 이 300만 불의 보험금을 담보로 여러분이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결국은 사망하게 되니까 300만 불의 돈은 언젠가 나온 돈이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융자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은행도 그걸 좋아해요. 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 여러분이 주식이 300만 불인데 그걸 담보로 융자를 해줄까요?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예, 주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집 같은 경우는 융자를 좀 잘해주죠. 왜? 집값이 폭락한다 하더라도 300만 불짜리 집이 3만 불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 뭐 기상 뭐 이벤 같은 게 생기면 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300만 불짜리가 뭐 200만 불이 될 수 있어도 뭐 3만 불은 되지 않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생명보험이라는 건 3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이 있다? 그럼 무조건 300만 불은 나와요. 그래서 그 베네피셜리 그거 이제 받는 거를 딱 우선순위로 은행을 하게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있으면 뭐가 되냐? 생명보험에서 여러분의 롱텀 케어 비용을 갖다가 미리 내주고 그리고 내주고 나중에 그 돈만큼을 빼고 여러분이 롱텀 케어 받았고 50만 불을 썼다. 여러분이 생명보험을 300만 불짜리 갖고 있다. 250만 불만 자녀들한테 주면 된다. 라고 하시면 돼요. 혹은 거기서 여러분이 또 한 100만 불 정도를 빌려 썼어요. 살아생전 노후하고 와서 어떤 돈이 필요해서. 그럼 100만 불. 근데 롱텀 케어 50만 불 썼어요. 150만 불 빼고 나머지 150만 불을 자녀한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생명보험은 좀 한국의 생명보험하고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생명보험 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생명보험 해갖고 뭐 제가 이득 보는 거 이런 한푼은 없지만 생명보험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롱텀 케어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롱텀 케어 준비로는 사실 생명보험에 이 롱텀 케어 옵션을 하는 걸 제일 권장해 드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메디케이드 있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 중에서 65세 이상 이중 국적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의 보험도 생각해 보시고 한국에서 노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간병 서비스 받아보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이게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자녀들이 옆에 없잖아요. 예, 자녀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게 제일 아쉬운 점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자녀들이 옆에 없다고 그렇게 섭섭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 계획은 뭐 저 65세 돼갖고 이중 국적을 받는다. 혹은 뭐 이게 법안이 바뀌어서 55살에도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 예,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뒤에 저도 뭐 이중 국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만약에 간병 서비스 롱텀 케어를 받는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받고 싶어요. 예, 한국에서 그래도 음식 입맛 맞는 거 먹어가면서 한국말 편하게 하면서 한국 분들 닥터라든가 한국 분들 간호사 분들의 조금 어르신 공경하는 마음 이런 것도 좀 느껴가면서 그분들과 좀 정이 있게 도란도란 하시고 또 옆에 같은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과도 좀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좀 즐겁게 케어를 받다가 돌아가신 거 저는 이게 미국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신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자녀분이 돌아가실 때 옆에 있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 물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뭐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자녀분들한테 미리 연락해서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 가지 옵션이 더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하나 있다는 거 고려해 보시면요. 예, 그래도 롱텀 케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미국에 계실 분들은 생명보험, 예, 생명보험에 롱텀 케어 옵션 들어오신 게 제일 좋고요. 메디케어 있으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는 한국 왔고 한국에서 좀 하고 싶다. 예, 그럼 이중 국적 생각하시고 한국에서 보험 드시고 한국에서 양로 요거 하시면 미국보다 비용 한 절반 이상 싼 비용으로 훨씬 더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토요일 하루도 건강한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